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, 특히 농업 분야에 중도 초점을 맞춰서 핵심만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 복잡한 세법 속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 뽑아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재난 관련 세금 규정들이 사실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하지만 잘 활용하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특히 일반적인 재산 손실 공제랑 또 농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규정들,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렇군요.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활용 가능한 주요 공제, 그리고 소득 이연 선택권에 대해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기본적인 재산 손실, casualty loss부터 한번 볼까요? 세법에서는 이게 돌발적이고 예상 못했고 좀 이례적인 사건으로 인한 손실이어야 인정된다고 하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게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개인이 쓰는 재산 손실은 반드시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난지역에서 발생해야만 공제가 된다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아주 중요해졌죠. 개인 재산은 꼭 그 재난 선포 지역이어야 하고요. 사업용 재산은 상관없고요. 네, 사업용 재산은 재난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. 개인 재산은 그래서 피마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. 확인이 필수겠네요. 그럼 손실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? 손실액은 보통 그 재산의 조정 장부가액, 그러니까 세법상 가치랑 재난 때문에 실제로 가치가 떨어진 정도, 공정시장 가치 감소액, 이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는데요. 둘 중 적은 금액이요? 네. 근데 개인 사용 재산에는 또 제한이 붙어요. 사건 하나당 일단 $100를 빼고요. 또 그렇게 계산된 모든 손실 합계액에서 보험금 같은 거 받은 걸 제외한 금액이 본인 조정 총소득, AGI라고 하죠. 그 AGI의 10%를 넘어야만 공제가 됩니다. 그 넘는 부분만요. 10% AGI 기준이요. 그럼 피해가 꽤 커도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사실상 공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. 이게 좀 문턱이 높네요. 맞아요. 그 10% 기준 때문에 공제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그런데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적격 재난 손실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. 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만약에 적격 재난 손실로 인정받으면 그 까다로운 10% AGI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. 그게 없어져요? 네. 그리고 사건당 차감액도 $100가 아니라 $500로 적용될 수 있고요. 이건 최근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. 표준 공제받는 분들도 추가로 이 재난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훨씬 유리해집니다. 훨씬 낫네요. 그리고 또 하나, 그 재난 발생한 해의 손실을 그 직전 연도 세금 신고서에 반영해서 환급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. 이걸 165I 선택이라고 하는데 수정 신고서 폼 1040X를 내면 됩니다. 그럼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재난 손실을 이용해서 작년 세금을 미리 돌려받는 그런 전력이 가능하군요. 유용하겠네요. 네,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농업 분야 얘기를 해보죠.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 때문에 가축을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이 팔게 될 때 소득이 한 해에 몰리는 걸 좀 완화할 방법이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농업 분야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소득 이연 규정이 있어요. 첫 번째는 기상이변 때문에 가축을 평소보다 더 많이 팔았을 때 적용되는 건데요. 이건 RSC 섹션 4510G입니다. 4510G요? 네. 여기서는 가금류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가축이 해당될 수 있고요. 조건은 그 지역이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또 이 가축들이 원래는 다음 해에 팔렸을 거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. 재난 선포가 필수고 원래 다음에 팔 거였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군요. 그렇죠.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 초과 판매 소득을 다음 1년 동안, 즉 다음의 소득으로 밀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딱 1년만 이연되는 거죠. 1년 2년이군요. 모든 가축 대상이고요. 그럼 다른 규정은 뭔가요? 다른 하나는 주로 번식용, 젖소, 일하는 소 같은 특정 목적의 가축에 적용되는 건데요. 이건 가금류는 제외됩니다. RSC 섹션 10332 규정입니다. 10332. 이건 가금류는 빠지네요. 네. 이 가축들을 기상이변 같은 이유로 초과 판매했을 때 그 판돈으로 비슷한 대체 가축을 다시 사면 판매 이익 인식을 미룰 수 있어요.
기본적으로 대체 가축을 살 수 있는 기간은 판매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고요. 2년이요?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이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면 이 기간이 4년 또는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 아, 재난 선포되면 기간이 확 늘어나는군요. 된 이익만큼 새로 산 대체 가축의 세무상 장부 가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 나중에 비용 처리할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. 두 옵션이 있는데 상황 따라 뭘 선택할지 좀 고민이 되겠어요. 혹시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. 만약 가축을 다시 살지 말지 좀 불확실하다면 일단 1년 2연대는 451주일을 판매한 해의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신청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. 아, 일단 451주의로 시간을 벌고. 그렇죠. 그러다가 나중에 대체 가축을 사기로 결정하면 수정 신고를 통해서 더 긴 이연 기간을 주는 1033-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1033-2는 대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선택할 여유가 있거든요. 유연성이 있네요. 네, 근데 반대로 1033-2를 먼저 선택했다가 451주로 바꾸는 건 일반적으로 좀 어렵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럼 작물보험금 받은 것도 다음에 소득으로 미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가요? 네, 그것도 중요한 규정이죠. 현금주의 회계를 쓰는 농가가 작물 피해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인데요. IRC 섹션 451F입니다. 핵심은 평소에 수확한 작물을 다음 해에 팔고 소득 신고하는 게 정상적인 사업 관행이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. 정상적인 사업 관행 증명이 중요하군요. 과거 기록 같은 거로요. 네, 맞습니다. 과거 판매 기록 같은 걸로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은 보험금을 다음 해 소득으로 이연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요즘 많이 드는 수익보장보험, 그 RP보험 있잖아요. 이건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 하락까지 보장하는데 이 경우는 좀 복잡하다던데요. 피보험금은 좀 까다로운데 이연 가능한 건 보험금 중에서 수확량 감소 때문에 받은 부분뿐입니다. 가격 하락 보전부는 이연 대상이 아니거든요. 아, 수확량 감소분만요?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누죠? 그게 문제입니다. IRS에서 딱 정해준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납세자 스스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험금을 수확량 감소분이랑 가격 하락분으로 나누고 그 과정을 잘 기록해둬야 합니다. 아, 기록이 중요하겠네요, 거기서도. 결국 이런 혜택들을 제대로 받으려면 절차 잘 따르고 기록 철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모든 혜택 신청의 기본이에요. 손실 입증 자료, 보험 처리 내역, 특히 농업 규정에서는 말씀하신 정상적인 사업 관행, 보여줄 과거 기록들, 이게 다 필수적입니다. 네. 그리고 소급 적용이나 선택 바꿀 때는 수정신고서 폼 1040-X 써야 하고요. 세금 환급 청구는 보통 3년이나 2년 안에 해야 한다는 소멸시효도 기억해야 합니다. 재난 상황에서는 이게 연장될 수도 있지만요. 네, 기한도 있고요. 네, 각 혜택 신청할 때마다 요구하는 정보담은 명세서 첨부도 필수고요. 혹시라도 마감 기한을 놓쳤다면 아주 예외적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선의로 행동했다는 걸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, 9109 구제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. 주로 세무대리인 실수 같은 경우에요.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게 많네요. 자, 오늘 저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재난 관련 세금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. 일반 재산 손실부터 농업인들을 위한 소득 이연까지요. 네, 핵심은 역시 연방 재난선포 지역인지 확인하고 소득이나 손실 인식 시점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특히 그 기록 관리?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.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극심한 기상이변이 점점 잦아지고 있잖아요. 네, 걱정이죠. 이런 현실에서 오늘 저희가 다룬 이런 농업 관련 세금 규정들이 과연 미래의 농업 회복력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?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야 할까? 하는 점입니다.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.